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인하의대 류마티스내과 임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식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정식 이사님과 함께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연세대학교 본과 3학년, 요즘에 MZ세대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류마티스 내과 실습을 돌고 류마티스 내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 따라 오게 된 아직은 진로에 좀 고민이 많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이사님, 혹시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란 3년의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추가로 1년간 류마티스 내과에서 펠로우를 하면서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으로 수련한 의사를 뜻합니다.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신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는 보통 어떤 질환의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류마티스 질환은 크게 보면 관절 질환과 면역 질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 질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강직 척추염, 통풀 관절염 등등 만성 관절 통증 질환이 있고, 면역 질환은 루푸스, 베체트, 혈관염 등 여러 가지 희귀 질환들이 있습니다. 두 질환의 공통점은 만성 질환이며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불편함을 느낄 때에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MZ세대 젊은 학생 2명이 있는데요.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가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유혹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 류마티스 분과 수련의 특징이 첫째는 외래 진료 위주라는 것입니다. 내과 레전트 3년간 입원 환자 위주의 수련을 받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련을 마친 후에는 내과 의사의 대부분이 외래에서 진료를 합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내과 수련을 하면은 외래 진료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술기 위주의 수련입니다. 관절 초음파나 관절 주사 등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술기들을 통해서 통증에 대한 전문적인 수련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희귀 난치 질환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는데요. 흔한 병은 인터넷으로도 찾아봐도 정보가 많은데 희귀 난치 질환은 체계적인 수련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류마티스 내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계신 학생 선생님들이 진로에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대학병원에서 희귀 난치 질환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개원가에서는 관절 통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면역학의 발전과 더불어 면역 질환의 기전 연구를 통한 의사과학자로서의 기획도 많이 있고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자로서의 기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여기 계시는 학생 선생님들께서는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류마티스 내과를 왜 지원하셨는지 지원 계기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학생 때는 성형외과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때 성형외과에 돌게 됐는데 보니까 제가 피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과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과 레전트가 됐는데 내과 레전트 중에서 심장내과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내과 수련을 받다 보니까 심장내과 교수님들은 응급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응급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심장내과 선생님은 정말로 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굉장히 높으시고 응급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 성격이 그렇게 응급을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새로운 분야인 이제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류마티스 내과 펠로우는 보통 얼마나 지원하나요? 류마티스 내과는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1년에 한 20명 정도 보통 하는데, 최근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에는 한 5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 류마티스 내과를 지원하기 굉장히 좋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교수님 혹시 향후 류마티스 내과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미국의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미국 자료를 보면은 2014년 이후부터 류마티스 내과의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00명 정도의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이제 새로 나오는데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은 먼저 류마티스 내과 의사의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내과의 또 장점 중에 이제 응급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좀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급은 많지 않고 주로 외래 위주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술기를 통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어떤 학생들에게 류마티스 내과를 이렇게 권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류마티스 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권유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고요. 당직 쓰는 게 자기한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은 류마티스 내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수술하는 게 자기한테 잘 맞지 않는다. 이럴 때 류마티스 내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기억에 남거나 교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보람찼었다 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하셨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봤더니 사실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통풍 관절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풍약 처방을 해드려가지고 정말로 그 이후로는 무릎이 더 이상 안 아팠던 그런 경우가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은 상당히 유명한 무용가신데 무용가시기 때문에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발목이 늘 아프다고 하셨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히 이제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많이 쓰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진료를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자기 관절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 관절의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저도 그때 많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선생님들도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를 꿈꾸고 있는 내과 전공이나 기타 여러 학생 선생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의대 가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의대를 오실 텐데요. 사실 의대를 마치고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주로 외래 위주의 진료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고요. 지금 저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관절의 통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희귀 난치 전문이라서 다른 분야의 의사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매력이 있고요. 전문의 수련 과정은 일생에 한 번이라 가볍게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담긴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